후회되는 순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금 60대를 살아가고 계신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아쉬움과 후회를 여러분이 똑같이 겪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시간은 반드시 흐르고 선택은 결국 지나갑니다. 지금 선택한 삶의 방식이 10년, 20년 뒤 여러분의 표정과 말투, 그리고 외로움의 크기를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지나온 시간의 후회와 배움을 지금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다면 그게 가장 보람 있는 일이겠구나 싶어서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후회 없이 살기 위해 제가 만약 다시 60대로 돌아갈 수 있다면 나는 이렇게 살 겁니다. 안녕하세요. 복주머니 시청자 여러분. 요즘 이런 생각 마음속 깊이 품고 계시진 않나요? 지금 이 나이에 나는 잘 살고 있는 걸까?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진짜 후회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 60대, 70대. 분명 젊을 때보다 속도는 느려졌지만 생각은 더 깊어지고 삶의 무게는 더 묵직해지는 시기입니다. 아직도 남은 시간이 많은 것 같은데 어느 날은 또 두렵고 막막한 마음이 들기도 하셨을 겁니다. 누구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아야 할지, 어디서 위로와 지혜를 구해야 할지 몰라 그저 혼자 묵묵히 하루를 버티셨던 분들도 많으실 테지요. 그래서 오늘 복주머니는 그런 여러분께 인생을 먼저 걸어온 한 어르신의 깊은 고백을 들려드리려 합니다. 박성진 어르신은 올해로 87세입니다. 그 세월을 묵묵히 걸으며 인생의 단맛과 쓴맛, 후회와 깨달음을 모두 몸으로 겪어오셨습니다. 오늘 복주머니는 그분의 삶을 통해 우리 모두가 미처 놓치고 있었던 소중한 질문들을 다시 꺼내보고자 합니다. 어르신의 한마디 한마디는 누군가의 아버지였고 남편이었고 또 나이 들며 스스로를 돌아보는 한 사람으로서 남긴 기록이자 조언입니다. 그 이야기를 찬찬히 따라가다 보면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어디쯤 와 있는지,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따뜻한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무언가 새로운 걸 시작하기엔 늦은 것 같고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기엔 아쉬운 나이. 혹시 지금 그 경계에 서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 절대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조용히 스며들어 삶의 방향을 다시 생각하게 해줄 진짜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87회를 살다 보니 요즘도 자주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 그 시절의 나에게 지금의 이 마음을 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말입니다. 나는 지금도 잘 지냅니다. 마당 있는 집에서 아침마다 새소리 들으며 차를 마시고 주말이면 손주들이 와서 웃고 떠드는 소리에 집이 살아납니다. 병원도 자주 안 가고요. 그저 몸이 성한 것만으로도 감사한 나이이지요. 하지만 어느 날 혼자 저녁밥을 먹는데 문득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몸은 괜찮은데 마음 한편이 비어있는 느낌이랄까요? 그날따라 아내가 참 많이 그리웠어요. 그때 깨달았지요. 인생은 건강만으로 되는 게 아니더이다. 함께한 시간, 지나간 말 한마디, 놓쳐버린 작은 손길들, 그런 것들이 마음을 오래오래 데우더이다. 그래서 말입니다. 요즘 나는 자주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예순 즈음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간다면 나는 과연 어떻게 살았을까? 인생이라는 게 참 묘하지요. 젊을 땐 늘 바쁘다는 이유로 많은 걸 미뤘습니다. 나중에 하지, 다음에 하지, 그렇게 넘긴 일들이 세월 속에 툭툭 묻혀버렸고 지나고 나서야 그게 참 귀한 시간이었구나 하고 뒤늦게 알게 되더이다. 돌아보면 후회되는 순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더 따뜻하게 말할 걸, 더 많이 웃어줄 걸, 더 자주 안아줄 걸, 그런 생각이 문득 밀려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60대를 살아가고 계신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아쉬움과 후회를 여러분이 똑같이 겪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시간은 반드시 흐르고 선택은 결국 지나갑니다. 지금 선택한 삶의 방식이 10년, 20년 뒤 여러분의 표정과 말투, 그리고 외로움의 크기를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지나온 시간의 후회와 배움을 지금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다면 그게 가장 보람 있는 일이겠구나 싶어서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후회 없이 살기 위해 제가 만약 다시 60대로 돌아갈 수 있다면 나는 이렇게 살 겁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제가 그때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들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제 아쉬움과 후회가 여러분의 삶에서는 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더 따뜻하게, 더 단단하게 살아가시길 바라며 이제 제가 걸어본 그 길을 되짚어 말씀드려 보려 합니다. 첫째, 나는 더 많이 그리고 더 꾸준히 걸었을 겁니다. 그 시절에는 하루 종일 앉아 있다가도 괜히 피곤한데 뭘 걷나 싶어 그냥 쉬었지요. 무릎이 욱신거리면 이젠 나이 들어서 그래 하고 소파에 기대앉기 일쑤였고요. 그런데 지금 와 돌이켜보면 걷는 것만큼 우리 몸에 고마운 게 없더이다. 나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72세 되던 해 당뇨 수치가 높아졌을 때 의사 선생님이 하신 말씀, 약도 필요하지만 선생님은 매일 걷기만 하셔도 건강이 훨씬 나아질 수 있어요. 그때부터 꾸역꾸역 걷기 시작했지요. 처음엔 5분 걷기도 숨이 찼지만 어느 날은 새소리에 귀 기울이며 40분을 걸었더이다. 그 시간이 참 좋았습니다. 온몸이 깨어나는 느낌, 머리가 맑아지고 기분이 부드러워지는 그 감각이요. 걷기 전엔 세상이 답답했는데 걷고 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나는 60즈음부터 그 습관을 들였더라면 관절도 덜 아팠을 것이고 혈압도 그렇게 오르지 않았을 것이며 무엇보다 내 마음이 훨씬 덜 우울했을 겁니다. 한 번은 병원 입원 중 옆 침대 어르신이 그러시더군요. 걷는 것만큼 싸고 좋은 약이 어딨어요. 공짜고 부작용도 없고 효과는 오래가죠. 그 말이 그렇게 크게 오래 남도이다. 그래서 나는 말합니다. 걸을 수 있을 때 걸으십시오. 이건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내 몸과 내 삶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니까요. 둘째, 나는 건강검진을 제때 빠짐없이 받을 겁니다. 60을 넘기고 나니 괜히 병원 가는 것도 부담스럽고 괜히 큰 병이라도 나오면 어쩌나 겁도 나고 자식들한테 괜한 걱정 끼치기 싫어서 그냥 참고 넘겼던 기억이 많습니다. 이 나이에 뭐하러 검사를 하나? 몸이 좀 찌뿌듯한 건 늘 있는 일이지. 그렇게 넘긴 날들이 모여 병을 키웠더이다. 하지만 내 친구 영수는 반대였어요. 늘 꼼꼼하게 건강검진 받고 의사 말 귀담아 듣고 몸에 조금만 이상이 있어도 병원을 찾았지요. 덕분에 위암을 아주 초기에 발견해서 큰 수술 없이 회복됐고 지금도 우리 모임에서 제일 건강하게 잘 지냅니다. 반면에 나는 아내가 자꾸 같은 말을 반복하고 중요한 약속을 깜빡하는 걸 보면서도 나이 드니 건망증이 심해졌구나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심지어는 냉장고에 양말을 넣고도 웃으며 넘기고 내가 방금 한 말을 다시 물어도 그냥 피곤한가 보다 생각했지요. 그러다 어느 날
병원에서 받은 진단은 치매 초기.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잠깐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 후로 몇 년 동안 아내는 나 대신 카드 비밀번호를 기억하고 나의 약 복용 시간까지 챙겨주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그녀의 이름을 하루에도 몇 번씩 불러줘야 했습니다. 약통을 헷갈려하는 아내를 보며 매번 마음이 찢어졌고 잃어버린 지갑을 함께 찾느라 밤늦도록 거리를 헤매기도 했습니다. 자식들 모르게 둘이서 울며 끌어안은 날도 많았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일찍 알아차리고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검사를 권유했더라면 그런 생각이 지금도 가슴에 남아 후회로 맴돕니다. 이제야 깨닫습니다. 건강검진은 아픈 사람이 받는 게 아니라 아프기 전에 받아야 하는 것이며 그건 단지 내 건강을 위한 일이 아니라 함께 사는 사람을 지키기 위한 책임이라는 걸요. 그래서 지금 내가 예순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무조건 1년에 한 번은 정기검진을 받을 겁니다. 혈액검사,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치매검사까지 조금 귀찮고 번거롭더라도 그 한 번의 검사가 누군가의 삶을 바꾸고 나와 가족의 일상을 지켜줄 수 있다는 걸 절대로 잊지 않을 겁니다. 그건 단순히 내 건강을 지키는 게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지키는 일이기도 하더이다. 셋째, 나는 부부 사이에 더 많은 말을 건넸을 겁니다. 당연히 곁에 있을 거라 생각했던 아내가 떠난 지도 벌써 8년이 흘렀습니다. 요즘도 아침에 눈을 뜨면 문득 그녀의 향이 느껴지는 듯 할 때가 있어요. 거실에서 커피 내리던 모습, 저녁마다 수세미로 조용히 그릇을 닦던 손길, 병원 가는 날이면 말없이 옷을 챙겨주던 그 따뜻한 손, 이젠 그 모든 것이 사진 속에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작 그 시절엔 그런 모습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내는 늘 말없이 나를 챙겼고 나는 그걸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말없이 옷을 다려두고 내가 좋아하는 반찬을 내놓고 감기 기운만 보여도 약봉지를 들고 병원에 가자고 하던 사람인데 나는 고맙다는 말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더이다. 밖에서는 친구들과 웃고 떠들며 잘만 얘기하면서도 정작 아내에게는 고맙다, 미안하다, 당신 덕분이다. 이 세 마디가 그렇게 어려웠어요. 말을 아끼는 게 사랑이라 생각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니 그건 내 게으름이더군요. 예순 즈음이 되면 부부는 서로 너무 익숙해집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겠거니 오래 함께 했으니 통하겠거니. 하지만 그건 오산이었어요.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 마음은 표현해야 전해지는 법입니다.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저는 매일 아침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당신이 있어서 참 든든해. 오늘도 고맙소. 저녁엔 이렇게도 말했겠지요. 당신 하루 종일 수고했소. 덕분에 내가 이렇게 살았소. 그 한마디, 그 눈빛 하나가 아내에겐 얼마나 큰 위로였을지. 지금은 아내의 사진 앞에서 그 말을 매일 속삭입니다. 사랑했소. 아니 지금도 사랑하오. 여러분, 사랑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당신 참 고맙다는 말 한마디, 그것이 부부 사이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나중에 남는 건 그 따뜻했던 순간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 말을 아끼지 마십시오. 사랑한다는 말은 부끄러운 말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동안 꼭 해야 할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어느 날 그 사람이 곁에 없을 때 가장 깊은 위로가 되어 돌아옵니다. 넷째, 나는 일을 계속했을 겁니다. 그 시절에는 이 나이에 뭘 더 해 싶어
일을 하나 둘 내려놨었지요. 정년 퇴직하고 나면 그동안 고생했으니 이제 좀 쉬자. 그런 마음도 있었고요. 처음엔 쉬는 게 참 좋았습니다. 아침마다 늦잠 자고 시간 맞춰 움직이지 않아도 되고요. 그런데요, 그 편안함이 오래가진 않더이다. 하루하루가 점점 느슨해지고 일상이 무너지고 몸은 덜 움직이니 관절도 굳고 마음도 자꾸 가라앉았어요. 아, 나는 그때 진짜 늙어가고 있었던 거지요. 사람은 쓸모를 느끼며 살아야 합니다. 누구에게든 필요한 존재라는 감각, 나도 아직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삶을 지탱해 줍니다. 돈을 벌지 않아도 좋습니다. 동네 도서관에서 책을 정리하거나 복지관에서 안내 봉사를 하거나 손주들 학교 앞에서 교통지도 하는 것도 얼마나 보람찬지 모릅니다. 내가 했던 일 중 하나는 작은 텃밭 가꾸기였어요. 쑥갓, 상추, 고추 몇 포기 심고 하루 한 번 물 주는 일이 전부였지만 그게 그렇게 내 삶을 단단하게 잡아줬더이다. 날마다 땅을 들여다보며 기다리는 마음이 생기고 수확의 기쁨도 있었지요. 동네 사람들과 나눠 먹으면서 정이 쌓였고요. 어르신들께는 지금 정말 다양한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구청, 주민센터, 복지관, 도서관,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이 넘칩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원해서 시작하는 일이야말로 삶을 가장 건강하게 만드는 자양분이더군요. 예순 즈음에 나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일을 놓지 마라. 그 일이 너를 살게 할 거다. 계속해서 무언가를 한다는 건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증거이자 내 삶을 존엄하게 지키는 방법이더이다. 다섯째, 나는 내 마음을 더 자주, 더 깊이 들여다봤을 겁니다. 그때는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식들 챙기고 출근해서 일하고 집에 돌아오면 가족 저녁 차리고 그러다 보면 내가 어떤 감정으로 하루를 보냈는지도 모르고 그냥 잠들었지요. 속상해도 화가 나도 서운해도 그 감정은 말로 꺼내지도 못하고 마음속에 꾹꾹 눌러 담기만 했습니다. 내가 참으면 되지. 괜히 분위기 망칠까봐 그렇게 넘겼지요. 근데요, 그 감정이 쌓이고 쌓이니까 어느 날 폭발하더이다. 작은 일에도 소리를 지르게 되고 별것 아닌 말에도 눈물이 나더군요. 나도 내가 왜 그런지 몰랐어요. 그냥 참는 게 익숙해졌던 겁니다. 이젠 압니다. 마음을 돌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은 매일 아침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오늘 나는 어떤 기분이었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내가 지금 필요한 건 뭘까? 손으로 적어보기도 하고 소리내어 말해보기도 해요. 그렇게 10분,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은 내 하루를 지탱해주는 힘이 되었어요. 내 감정을 외면하지 않고 마주해보는 것. 그건 마음의 청소이고 나 자신과 다시 친해지는 방법이더이다. 예순 즈음에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남들 돌보느라 바쁜 건 알겠지만 너 자신을 너무 오래 외면하지 마라. 네 마음도 돌봐줘야 오래 가니까. 여섯째, 나는 기술을 조금 더 배워뒀을 겁니다. 세상이 참 빠르게 변했습니다. 텔레비전 리모컨만 해도 신기하던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손안에 세상이 들어오더군요. 스마트폰 하나로 은행 일도 보고 병원 예약도 하고 손주 얼굴까지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시대가 됐지요. 그런데 나는
그 기술이 낯설고 두려워서 한참을 외면했습니다. 늙은 내가 뭘 배우겠나? 자식들이 알아서 하겠지. 그렇게 생각했지요. 그러다 어느 날 손주가 영상통화로 보고 싶다고 했는데 내가 그걸 받을 줄 몰라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 순간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던지요. 카톡 쓰는 법도 몰라서 자식들한테는 늘 전화만 걸었고 사진 한 장 제대로 못 받아보고 문자에 답도 못하니 소식도 자연스레 멀어지더이다. 내가 일부러 멀어진 게 아니라 세상이 나 없이 흘러가고 있었던 겁니다. 요즘은 복지관에서도 스마트폰 강좌가 열리고 어르신 전용 앱 사용법도 쉽게 알려주더군요. 내가 겁먹지 말고 조금만 더 일찍 손을 내밀었더라면 훨씬 덜 외롭고 더 많은 사람들과 연결된 채로 살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기술은 젊은 사람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나이 들수록 더 필요한 게 바로 이 연결의 기술입니다. 자식과 손주와 친구, 세상과 이어지는 작은 다리 하나가 바로 스마트폰이라는 걸 이제야 알게 되었어요. 예순 즈음에 나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창피해 하지 마라. 남들보다 느려도 괜찮다. 처음은 누구에게나 어려운 법이다. 중요한 건 계속 배우려는 그 마음이더라. 세상이 바뀌는 속도를 두려워하지 말고 손 내밀어 배우십시오. 기술은 결국 사람을 이어주는 도구입니다. 그 도구가 있어야 외롭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친구를 더 많이, 더 따뜻하게 챙겼을 겁니다. 젊을 땐 일이 바쁘고 가정이 우선이고 사람 관계야. 조금 멀어져도 금세 회복되겠거니 생각했어요. 친구한테 전화 한 통 미루다. 만나자던 약속 몇 번 미루다 보니 그 사이가 점점 멀어지더이다. 예순 무렵부터는 친구들이 하나둘 은퇴하고 부모님을 떠나보내고 자식들도 독립하면서 삶이 조용해집니다. 그런데 그 조용함이 고요함이 아니라 외로움으로 바뀌는 순간이 찾아오더이다. 그때 정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내 이야기를 아무렇지 않게 꺼낼 수 있는 사람, 기분 좋게 웃어주는 사람,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주는 사람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병원에 갈 때 손잡아 줄 사람, 아침 산책 후 함께 뜨거운 국밥 한 그릇 나눌 사람, 생일날 아무 말 없이 떡을 한 접시 들고 와주는 사람, 그런 친구 하나가 100만 원보다 소중하고 명예보다 따뜻하더이다. 그런데 그 관계는 저절로 유지되지 않더군요. 먼저 안부를 묻고 가끔 만나 밥도 사고 생일엔 짧은 문자라도 보내고 그렇게 작은 관심과 정성이 모여 진짜 친구가 됩니다. 예순 즈음의 나에게 꼭 말해주고 싶습니다. 친구는 시간이 날 때 챙기는 게 아니라 시간을 내서 꼭 챙겨야 하는 존재야. 세월은 빠릅니다. 오늘 안 챙기면 내일은 이미 멀어져 있을지 몰라요. 친구란 인생 후반부에 우리를 가장 따뜻하게 해주는 인연입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87세 박성진 어르신의 진심 어린 고백. 지금 60대 혹은 70대를 살아가고 계신 여러분께 꼭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여전히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 바꿀 수 있는 내일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박 어르신의 이야기는 단순한 회상이 아닙니다.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면 꼭 바꾸고 싶었던 진심의 조각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라면 충분히 실천할 수 있는 삶의 지혜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드셨나요? 나도 지금 뭔가를 바꾸고 싶다. 이제부터라도 그렇게 살아봐야겠다. 그렇다면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전환점이 되었길 바랍니다. 어떤 하루를 보낼지는 결국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지나간 날들은 되돌릴 수 없지만 오늘이라는 하루는 앞으로의 삶을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박어르신의 이 한마디를 꼭 기억해 주세요. 그땐 다시 안 옵니다. 지금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 후회 없이 사십시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가슴에 따뜻한 울림이 되었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복주머니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서 노후를 더 따뜻하게, 더 단단하게 살아가는 길을 함께 찾아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